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다. 열심히 살면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중요한 시험을 위해 밤을 새웠지만 결국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 회사를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승진은 다른 사람의 몫이었다. 진심을 다해 누군가를 대했지만 돌아온 건 오해와 상처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원망한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더 열심히 했어야 했나?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우리가 잘못된 전제를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노력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믿는 것,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열심히 살아도요, 체면이 구겨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인생이 뭐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언제나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결과를 내가 다 컨트롤을 못해요. 이 말을 진짜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왜 그럴까? 지금부터 깊이 이야기해보자. 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는 욕구를 가진다. 생각해보자. 고대 인류가 사냥을 할 때 이 길을 따라가면 사슴이 있을 거야 라고 믿었다. 어떤 부족은 비가 오기 전 특정한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폭풍이 올 거야 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세상을 예측하려는 본능 덕분에 인간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는 잘못 작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사실상 완전히 운에 달려있는 일조차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카지노와 주식 투자 우리가 빠지는 착각. 미국 심리학자 앨런 랭거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그녀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복권을 주었는데 일부는 무작위로, 일부는 스스로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복권을 다시 되팔라고 하자 자신이 직접 번호를 고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 왜일까? 자신이 선택한 숫자라면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당첨 확률은 똑같다. 이와 같은 착각은 카지노에서도 나타난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주사위를 3개 던지면 높은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던지는 힘과 숫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기업 분석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면 내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수많은 변수로 인해 예측이 어렵고 많은 경우 개별 투자자의 예측이 실패로 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더 잘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삼성과 중심 사고의 위험성. 이제 문제는 이거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된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 내 인생은 망했어.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봐. 사업이 실패했다.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100%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외부 환경에 의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스토아 철학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생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둘째, 우리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 통제할 수 없는 것.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운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닐지, 다른 사람의 감정과 반응.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얼마나 노력하는지, 실수를 했을 때 다시 도전할 용기가 있는지, 나 자신의 태도와 행동. 그런데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며 불행해진다. SNS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업이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좌절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원래부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이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마지막 편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1943년 프랑스의 한 젊은 남성이 독일군에게 체포되었다. 그의 이름은 기모케. 그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저항군의 일원으로 나치에 저항하다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총살당하기 몇 시간 전 그는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사랑하는 부모님, 저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합니다. 제가 죽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떤 태도로 죽음을 맞이할지는 선택할 수 있었다. 그의 편지는 이후 프랑스 역사에서 진정한 용기와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 결과가 아니라 태도와 행동을. 참 오은영 박사의 메시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제 오은영 박사의 말을 다시 떠올려보자. 인생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언제나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결과를 내가 다 컨트롤을 못해요.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결과를 탓하는 대신 내가 다음에 더 나아질 방법을 고민하자.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싫어한다면 그 사람의 감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진심을 다했는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사업이 실패했다면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내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결과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오직 내 선택이다. 그럼 실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사람 사례를 보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자. 1. 스티븐 킹 쓰레기통에 버려진 원고가 베스트셀러가 되다. 1970년대 초 스티븐 킹은 무명 작가였다. 그는 매일 밤작은 아파트에서 글을 썼고 낮에는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가 쓴 첫 번째 장편 소설 캐리케어에는 원래 단편 소설이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장편이 되었고 그는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30번 넘게 거절당했다. 그는 실망했고 결국 원고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때 그의 아내가 쓰레기통에서 원고를 꺼내 이렇게 말했다. 이건 가치 있는 이야기야. 결과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써봐. 그는 다시 원고를 정리해서 다른 출판사에 보냈고 결국 캐리는 출판되었으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만약 그가 결과에만 집착해서 포기했다면 우리는 지금 스티븐 킹이라는 이름을 모를 수도 있다. 그가 한 것은 단 하나, 결과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 것. 이 J.K. 롤링 인생 최악의 순간에도 글을 쓴 이유. 또 다른 사례를 보자. 1993년 J.K. 롤링은 이혼 후 어린 딸을 혼자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정부 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카페에서 글을 썼다. 그녀가 쓴 소설은 해리포터의 첫 번째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1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어떤 출판사는 아예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이건 의미 없는 일이다. 포기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글을 쓰는 것뿐이다. 그녀는 두 번째 선택을 했다. 그리고 결국 작은 출판사 블룸즈버리가 원고를 받아들였다. 이후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 5억 부 이상 팔리며 역사상 가장 성공한 책 중 하나가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글을 쓰는 것뿐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태도였다. 참 실패는 피할 수 없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이제 당신도 선택해야 한다. 결과에 집착하며 불안해할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결과를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언제나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결과를 원한다. 시험 성적, 승진, 연봉, 인기, 인정. 하지만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다. 여전히 결과에 집착하며 불안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 나는 오늘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너무 멀리 보지 말자. 오늘 하루 단 5분이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취업 준비 중인가? 면접 결과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하루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점을 하나라도 보완해보자. 관계가 어려운가? 상대의 반응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내가 진심을 다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실패가 두려운가? 결과가 어찌 되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